안녕하세요. 세컨다이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반승철입니다. RS 런칭 후에 3개월간의 기간 동안 유저분들을 만족시키고자 개발팀 모두 열심히 노력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분들이 겪는 불편함과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준비 중인 업데이트 내용 및 장기적인 컨텐츠 로드맵에 대한 설명은 물론 현재 RS가 가지는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Q&A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 중인 업데이트 항목 및 장기적인 컨텐츠 로드맵에 대한 설명은 물론 현재 RS가 가지는 이슈 사항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Q&A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또한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준비 중인 내용들을 통해 유저분들께서 RS를 플레이하시는 데 겪는 불편함과 궁금증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이런 자리를 주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RS를 즐겨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준비한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디언님 안녕하십니까? 모든 것이 새로울 것이다.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100일 특별 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게임캐스터 최광원입니다. 이제 곧 다가오는 RS의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렇게 유저분들께 미리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 방송을 통해 다양한 소식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개발자분들도 특별히 직접 이 자리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전달드리는 업데이트 소식과 인플루언서 Q&A 이후에 풍성한 선물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RS 100일 특별 방송에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함께 소개해줄 세 분의 개발자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한 분씩 어떤 파트를 담당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RS에서 라이브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디렉터 김기범입니다. 안녕하세요. RS의 전투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윤정록입니다. 안녕하세요. RS에서 서비스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곽근철입니다. 자, 이렇게 특별히 세 분의 개발자분들과 함께 오늘 특별 방송을 함께 해볼 예정인데요. 원래 보통 개발자분들은 이런 방송 나오게 되면 좀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세 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신 건가요? 네. 좀 긴장 푸는 용도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100일을 맞아서 사실 실제로 RS를 만들어가는 이 개발자들이 직접 나와서 가디언 분들을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100일 기념해서 저희가 나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업데이트 상황이라든지 뭐 이벤트 같은 뭐 그런 것들을 좀 전해드리고 하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신 거죠, 개발자분들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또 이제 유저분들에게 인사드리는 뜻깊은 자리이고 또 100일 기념 특별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이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미리 안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네, 먼저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에 새롭게 적용될 여러 업데이트를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내일부터 업데이트될 길드 점령전에 대한 내용부터 만나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디언님들께서 새롭게 만나보시게 될 신규 지역과 신규 시즌, 신규 스킬까지 다양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새로운 소식을 모두 전달드리고 나면 가디언님들을 대신해 참석해주신 5분의 인플루언서 분들과 함께 지금까지의 RS 그리고 앞으로의 RS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RS 라이즈 오브 가디언즈 100일 특별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업데이트 내용 중에 그 첫 번째 순서로 길드 점령전부터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게임을 하시면서 길드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고 사실 RS를 플레이하는 유저분들은 아마 모두 아실 겁니다. 길드가 어떻게 보면 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자, 그럼 김기범 디렉터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가디언님들께서 길드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내일 크로스월드 PVP의 시작이 될 길드 점령전이 업데이트됩니다. 네, 길드 점령전은 특정 지점을 점령해서 포인트를 얻는 점령전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킬 포인트만으로 승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가디언님들의 지휘와 전략을 통해서 길드의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서 길드원 간의 협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길드 점령전이 시작되면 첫 주차에는 길드 레벨 6 이상의 모든 길드가 참여하여 즐기실 수 있는 가디언 리그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가디언 리그는 매주 주말에 정해진 시간대에 참여가 가능하고요. 길드원 분들과 함께 캐주얼하게 플레이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가디언 리그에 참여하신 가디언님들을 위해서 보상도 풍성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가디언 리그 업데이트 이후에 최상위 길드만 참여 가능한 프라임 토너먼트도 추가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아직 보상 자체는 구체화해서 좀 말씀해 주시긴 좀 어려우시겠죠? 보상은 정말 네. 저희가 풍성하게 준비를 했고요. 정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 공지가 나가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누구나 좀 혹할 만한 그런 보상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 최상위 길드 간의 또 경쟁도 굉장히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노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프라임 토너먼트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프라임 토너먼트는 최상위 길드들이 참여하여 토너먼트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요. 만약 패배하시게 된다면 다음 시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단순한 좀 길드 대결이 아니라 약간 대회 느낌도 많이 나는데요. 네, 길드 점령전은 RS 최강의 길드를 가리는 대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프라임 토너먼트의 순위 보상은 RS의 모든 컨텐츠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의 보상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바로 업데이트가 되고 나면 이제 주말부터 가디언 리그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가디언 리그부터 프라임 토너먼트 최강의 길드가 결정되는 마지막 게임까지 말 그대로 전쟁이 좀 예고가 되어 있죠. 또 RS의 모든 콘텐츠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보상이라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리고 어떤 길드가 이 최강의 타이틀을 가져갈지도 많이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규 지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디언님들이 방문하게 될 신규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이번에도 김기범 디렉터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준비하셨습니다. 그 가디언들의 에테르시드를 찾기 위한 모험은 화성의 새로운 지역 애쉬 마운틴으로 이어집니다. 화성의 무어랜드가 사막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지형이라면 애쉬 마운틴은 쉼없이 용암을 분출하는 화산을 베이스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흩날리는 불티, 검게 그을린 나무, 그리고 화산재 깔린 암석들까지 애쉬 마운틴의 거칠지만 신비로운 분위기가 애쉬 마운틴을 방문한 가디언님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100일 기념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지역만큼 일단 좀 보여지는 외관 자체가 좀 포스가 많이 느껴지고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또 다가오는 보상도 굉장히 클 것 같고 정복감도 있을 것 같으니까 신규 지역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추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애쉬 마운틴은 많은 가디언님들에게 새로운 모험이자 도전이 될 것 같고요. 애쉬 마운틴에 도착한 가디언님들은 애쉬 마운틴에서 학항군의 총사령관인 카시아스와 폰두스까지 가세한 정예 센투리온 군단을 상대해야 합니다. 가디언님들께서는 학항군과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는 중에 에테르시드를 노리는 제3세력까지 뚫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전투를 극복하고 센투리온 최후의 거점에 도달하신다면 마침내 학항군의 총사령관 카시아스와 마지막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용암이 가득한 지역에 새로운 필드보스인 불카누스도 가디언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시아스와 불카누스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이도 있는 그 적들을 좀 상대해야 되는데 혹시 좀 보상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몬스터들이 강력해진 만큼 가디언님들도 성장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방어구들도 함께 업데이트가 됩니다. 새로운 방어구들은 제작으로만 획득이 가능하고요. 모두 부위별로 특화된 스탯을 가지고 있어서 가디언님들께 새로운 파밍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드디어 신규 방어구 업데이트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애쉬 마운틴에서 즐거운 전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내용은 많은 가디언님들이 기다려온 신규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스킬에 관련된 그 주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바로 윤정록 팀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RS의 전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새로운 스킬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직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던 피니시 스킬들도 같이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피니시 스킬은 클래스별로 2종씩 총 8종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기존과는 다르게 장착 효과도 함께 부여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제 피니시 스킬 자체가 상당히 화려하다 보니까 좀 이제 시각적으로도 보는 재미가 또 추가가 될 것 같은데요. 혹시 피니시 스킬 말고 또 다른 추가 스킬이 있을까요? 네, 주무기 스킬도 함께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앞서 만나보신 피니시 스킬과 더불어서 주무기 스킬을 통해 좀 더 다양한 전투 경험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디언님들이 선호하는 스킬은 스턴과 금제 등과 같이 강력한 효과들이 부여된 스킬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추가될 스킬은 새로운 연출뿐만 아니라 새로운 효과까지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전투 패턴이 만들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스킬, 이제 피니시 스킬뿐만 아니라 주무기 스킬이 추가가 되면은 아무래도 전투 패턴의 변화가 올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고착돼 있던 연계된 스킬들이 새롭게 좀 연구가 될 정도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또 새로운 또 전투를 통해서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신규 시즌입니다. 신규 시즌은 기존과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RS의 핵심 컨텐츠인 시즌제에 새로운 코즈믹 레이드가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협동 레이드를 기반으로 전장 특성만 교체가 되어서 시즌제 레이드가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코즈믹 레이드 전용으로 만들어진 레이드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봤던 신규 지역이 애쉬마운틴 지역이잖아요. 이제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무서워 보이고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코즈믹 레이드도 스케일이 좀 큰 보스가 나올까요? 코즈믹 레이드 전용의 신규 보스가 지금 제작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스들과는 조금 다른 공략 포인트를 느낄 수 있게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식 카페 등을 통해 고난이도 클리어 이벤트들도 진행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이후에 많은 가디언님들께서 동료 가디언들과 함께 새로운 레이드에 도전해 보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레이드를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만큼 따르는 보상도 크고 재미도 함께 따라올 것이기 때문에 직접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길드 PVP부터 신규 지역 스킬 그리고 신규 보스 라돈까지 정말 많은 업데이트가 유저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많은 유저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제 유저분들이 궁금한 점을 대신해서 RS 인플루언서분들이 직접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분들에게는 약간 어려운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인플루언서분들 입장에서는 또 솔직한 질문을 해야지 또 이제 개인 방송할 때 또 원성을 안 듣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 주실 분들 직접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RS 사전 정보 영상을 만들었던 진한튜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2호 수업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찐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호 1수업 여신 채우라고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2호 수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락 방송국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트위톤 5서버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프리카 TV와 유튜브를 활동하고 있는 수메 TV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5분과 함께 오늘 저희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을 굉장히 공들여서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분씩 준비해 오신 질문을 직접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진환님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 PK 지역에서 아이템 보상이 좀 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조금은 올려줄 생각이 있는지, 그래야지 RS 자체의 쟁에 대한 동기부여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진한티브님 일단 제가 공략 영상 정말 많이 봤고요. 정말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이 PK 지역에 대한 보상 부분인데, 사실 이거는 진한티브님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RS 플레이어들한테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서버 안에는 그 보스들이 나오는 PK 지역이 있고, 작게는 네임드다가 나오는 지역도 전부 PK 지역이고, 그리고 실현의 전장이나 증명의 전장까지 지금 PK 지역에 있는 보상들이 어느 정도 키 보상으로 좀 돼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업데이트 소개하면서 나갔지만 저희가 내일 길드 PVP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크로스월드 기반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크로스월드 기반을 앞으로 지금 RS는 지속적으로 끌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11월에는 그 크로스월드 기반의 그 서버 PVP 던전을 따로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쯤에 맞춰갖고 대부분 PVP 지역에 있는 그 보상 부분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유의미하게 상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리뉴얼할 계획이 좀 있다고 하니까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그럼 다음 네, 만족합니다. PVP 컨텐츠를 할 때 타겟팅이 사라지거나 또는 그래픽 출력수 또는 화면의 유저수라고 하죠.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갑자기 유저가 등장을 해서 버스트를 써서 우리 편이 몰살한다던가, 또는 그거를 악용하는 유저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점이나 아니면은 고칠 의향이 있는지. 먼저 불편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시거리나 화면에 표시하는 사람 수를 이렇게 줄였을 때 이제 가까이 있는 유저 위주로 보이다 보니까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적들이.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수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적을 사실 먼저 보여주는 게 더 우선순위가 높을 거고, 나를 공격하려는 유저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또 우선순위가 높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가시거리나 이런 건 상관없이 먼저 좀 보여주려고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은 아마 이 이슈가 수정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르게 패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답변 만족하셨으면 다음 거 예, 해주시면 만족합니다. RS 같은 경우는 현재 보스에서, 네임드 보스에서 재료들만 드랍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이후에 완제품이라도 나오는 그런 보스나 상위 컨텐츠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일단 지금 그 완제품이 나오는 경우는 보스들이 성물이나 모듈 같은 경우를 지금 드랍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약간 의도적으로 필드의 사냥에 대한 좀 가치를 올리거나 아니면 제작 무기에 대한 부분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배치를 안 했던 거는 당연히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유저분들이 느끼기에 이게 저희의 의도가 명확하게 전달이 됐다라고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지금 진한튜브님이 저희 게임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도 질문하는 것 자체는. 근데 그러면은 그 완제품, 완제 무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적극적으로 사용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추후에 진행될 이런 길드 PVP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포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신규 보스나 신규 이런 네임드 같은 데서도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준비해 주신 진한티브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Q&A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찐바님이 준비하신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인터 서버가 아닌 전체 월드 컨텐츠도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월드 컨텐츠를 10월 중에 준비한다고 이미 예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공개가 이미 되었거든요. 앞 순서에서 그
지금 내일 업데이트되는 이제 길드 점령전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에서 서로 다른 월드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길드들이 만날 수 있는 이제 가디언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로 길드 간의 그 PVP를 통해서 이제 어떤 길드가 더 강한지 뭐 이런 걸 겨뤄볼 수 있는 컨텐츠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길드 점령전 컨텐츠를 시작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뭐 프라임 토너먼트도 추가될 거고, 그리고 11월에는 그 이제 그 월드 PVP 그 던전 형태의 컨텐츠도 추가가 될 예정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 이미 앞서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영상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부 순서 때 좀 말씀드린 부분인데 앞으로도 이제 월드 컨텐츠에 관한 계획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방송 공개 기준으로 바로 내일 업데이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답변이 됐다면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충분합니다. 이번에 협동 관련 질문인데요. 다크 디멘전이나 기간토 마티아 같은 경우는 기간토는 1등에서 3등까지 이렇게 보상을 주고요. 특별 상자죠. 그 다음에 다크 디멘션은 1등만 보상을 주는데 그렇게 될 경우 본인들보다 좀 센 사람이 있으면 하기를 좀 꺼려합니다. 이거를 좀 랜덤 상자를 주든가 그러면 좀 어떠할지. 네, 이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면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도 동의를 하고요. 1등이 좀 많이 가져가는 구조긴 해요. 저희가 특히나 이제 협동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협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상에 있어서는 너무 경쟁 지향적인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낮추려고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여기서 랜덤 보상을 드릴게요라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근데 랜덤 보상도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 포함해서 사실 내부에서 조금 다르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뭐 개편하는 컨텐츠 개편을 포함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면 한번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너무나 좋은 의견이고 한번 또 내부 검토를 통해서 또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번에 서버 이전이 생겼잖아요. 앞으로 서버 이전이 혹시 한 달에 한 번 나올 예정인지 어떻게 나올 예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면 서버 이전을 안 그래도 어제 진행해서 지금 카카오 게임즈 분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 저도 서버 이전을 유저로서 진행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서버 이전이 되게 전체 서버적으로 되게 신선한 이벤트가 됐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희가 장기적으로 크로스 월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각각 길드의 이제 협력과 협동이라든지 그런 단합 같은 것들이 좀 합을 맞추는 과정이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서버 이전을 너무 자주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잦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기적으로 어쨌든 진행을 할 계획은 있어요. 이게 약간 저는 이번에 서버 이전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조금 그 게임이 조금 많이 이렇게 좀 지루해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형태의 이벤트가 됐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도 이제 아는 분들이 친해졌던 분들이 이제 넘어오면서 같이 친해졌던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인데 한 달 단위는 아닐 것 같고 조금 더 긴 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기간을 어떻게 또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심사숙고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지역이나 신규 직업, 모리아 5층 이런 게 좀 나올 때가 된 것 같은데 혹시 계획이 있나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신규 지역은 사실 오늘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신규 직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근데 아마 빠르면 내년 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업이 추가된다는 거는 이제 슈트도 추가되고 스킬도 추가되고 굉장히 그 같은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모리아 5층 같은 경우는 사실 모리아 5층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지금 또 다른 형태의 파밍 던전이 나오게 될지 요거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정리가 되면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질문 준비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채윤님 질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즐겜러 대표로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즐겜러다 보니까 이제 버프 물약을 다 먹고 던전을 돌리는 편인데 버프 표시가 진짜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혹시 그 버프 표시를 개선할 예정이 있을까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버프 UI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모바일 UI 환경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한 곳에 몰려서 들어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을 눌러서 자기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형태로 지금 제작이 되어 있어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한 번에 자기가 전투를 할 때 내가 어떤 버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좋은 게 있을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한 다음에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좀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스템적인 질문들을 추가로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다음 질문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즐겜 유저다 보니까 유저분들이랑 이제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2호 1사업에서 그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귓속말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튕겼거나 이제 휴대폰으로 이제 한다고 이제 하다 보면은 다시 나갔다 들어오면 귓속말이 아예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거는 개선 가능할지. 사실 저도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긴 말을 그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는데 역시 약간 이어있어 여신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긴 말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약간 질문을 보고 약간 그 생각하기는 했어요. 일단 지금 그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했던 건 아니고요. 이게 개인적인 긴 말 같은 것들을 저장을 하게 되면은 조금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약간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 긴 말 저장에 대해서는 조금 좀 보류를 해놓은 상태로 지금 그때 서비스를 출시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채연님 같은 니즈가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돌아가서 저희 내부에서 한번 검토해보고 가능하면은 최대한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제 니즈를 파악하신다고 하니까요. 채윤님은 이제 준비하신 질문 다 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템적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럼 이제 불닭방송국님 네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제 PK를 지금 많이 합니다. 유저들끼리 이제 쟁도 많이 하고 개인 간에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PK 중에 레이드를 입장해 가지고 뿅 하고 사라져요. 열심히 잘 싸우다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거를 악용을 하는 유저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섹션 구획을 나눈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 버튼이 비활성화되게 한다든지 하는 그 개발이나 혹은 수정을 기획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도 제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이제 PK 중에 그 탈주하는 거를 계속 다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이게 레이드 쪽은 최근에 개편이 되면서 저희가 미처 체크를 못하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유저분들이 악용을 하시는 케이스가 생기는 것 같은데 이건 최대한 빨리 패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네, 패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쟁과 관련된 게 쟁이 이제 단체의 쟁도 있지만 개인 간의 불화와 개인 간의 이제 싸움이 격화돼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지금 RS에서 이제 개인 적대 등록 시스템은 현재는 구현되어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열심히 잘 싸우다가 한쪽에서 갑자기 탈하고 나는 막피를 할 거야 그러면서 쏙 빠져나가면은 걔를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은 이제 개인 적대 시스템을 타 게임들처럼 적용을 시켜주시면은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너 죽고 나 죽자가 되니까 이걸로 어떻게 좀 적용을 시켜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개인 적대 시스템은 사실 저희 오픈 초창기부터 계속 그 요구가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적용을 미뤄왔던 이유가 이게 그 사람마다 입장이 다 또 다르더라고요.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실수로 이렇게 그 좀 거대 길드에서 통제하는 지역에서 뭔가 잘못 실수를 이렇게 때리거나 했을 때 이제 이게 또 적대가 걸려가지고 또 길드 자체가 적대가 걸려서 또 그 길드 원들이 더 피해를 보고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게 개인 적대까지 생기면은 그 유저는 그 과연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부분이 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이것까지 추가하는 게 맞나, 이게 약간 내부에서도 되게 얘기가 많아서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그럼 이렇게 요구가 많으니까 조금 제한적으로 적용해보는 건 어떤가,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적대를 등록해서 뭐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제한을 많이 걸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실히 정리가 되면 공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다른 쪽으로 또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다음. 일단 준비하신 부분은 역시 좀 새로운 유저들, 그리고 이제 새롭게도 이제 서버에 전하면서 새롭게 좀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수메TV님, 네, 질문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일단 질문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일단 저는 정밀 분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여러 가지 게임들을 많이 해오면서 좀 다양한 심오화적인 것들을 많이 제가 파헤치고 연구하는 약간 연구자 같은 컨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워로드 클래스를 키우시는 분들은 만인의 고통이라고 할 정도로 다들 느끼시는 고통이 있어요. 저 또한 초창기 때는 워로드를 키웠어요. 하지만 이 스킬 때문에 제가 클래스 바꿨습니다. 워로드를 안 키우고 있어요. 제가 지금 헌터로 바꿨는데, 저는 이제 헌터, 워락, 엔지니어 이렇게 세 개를 키우고 있는 클래스인데, 제가 이 워로드 중에 가장 궁극적인 이제 또 스킬 중에 영웅 스킬 중에 토네이도라는 연계기 스킬이 있죠. 스로우 해머 이후에 나가는 스킬인데, 이 토네이도 스킬을 쓸 때마다 혈압이 거의 막 100%까지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거를 PVP든 PVE든 보스든 레이드든 다 사용을 할 때 시전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거의 한 360도 돌려서 나가는 스킬인데, 그거를 보다가 그냥 혈압이 터질 것 같아요. 맞으면은 바로 어떻게 풀려버리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거를 내가 힘들게 기를 모아서 쓰는 것처럼 느꼈지만 보스가 갑자기 회피를 해버리거나 유저가 회피를 해버리면 그만큼 많이 스트레스를 좀 많은 경향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빠르게 피드백을 해서 빠르게 시전할 수 있도록 바꿔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일단은 워로드 자체가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는 좀 묵직한 또 클래스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인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요. 안 그래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지금 현재 기획팀 내에서 논의를 하고 수정 중에는 있는데, 그 모든 스킬들을 다 빠르고 다 맞게끔 하려는 계획보다는 각 특성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수정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말씀하신 토네이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앞에 시전하는 모션이 긴데, 그리고 마지막에 한 방향을 크게 발사하는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다른 스킬 대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게 일단 포인트일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지금 수정은 제작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조금 두 바퀴를 도는 게 너무 좀 불합리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모션 팀과도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수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던 폴루션 엠빌러핑 파이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스킬들의 문제점 같은 경우도 지금 발견되는 즉시 수정을 하고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즉시 반영을 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유저들의 반응을 좀 보면서 밸런스를 좀 잡아가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감은 하긴 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버는 2티어가 벌써 제작이 되어 있는 또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좀 의아했던 부분이었어요. 제작을 보면 우리가 이제 영웅 5티어, 4티어, 3티어, 2티어, 1티어까지 지금 현재 제작 목록에 다 추가가 돼 있고, 근데 이 중에서 4티어와 2티어는 추가적으로 물리 공격력뿐만 아니라 속성 공격력까지도 같이 부과가 되어 있어요.
다들 아시죠? 이제 뭐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뭐 방사능 공격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화용 공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이 속성 공격력에 대해서 제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카페나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서 가이드북을 다 찾아봤어요. 가이드북을 혹시 가이드북이 있는데 우리가 안 찾아봐서 모르는 거 아닌가 하고 봤는데 없어요. 그 능력 자체가 뭐냐면 속성 공격력에 대한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유저들이 생활을 하면서 이 게임을 즐기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방사능이면 약간 오염과 관련된 건데 그럼 디버프 중에 오염하고 좀 관련되지 않을까? 이 생각은 좀 추리를 해봤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 혹시 제가 추리한 게 맞는지 아니면은 또 다른 뭐 독립공격력이다 해서 또 혹시 뭐 속성 공격력이 또 다른 독립공격 시행이다 해서 또 다른 들어가는 데미지가 또 따로 있는 건지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단어에 관한 뭐 정리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신 것 같은데요. 그 말씀하신 속성 공격력은 그 게임 인게임에 이제 저희 스탯 창을 보시면 총 공격력이라고 보통 표시가 돼요. 그 총 공격력은 물리 공격력 플러스 이제 각종 속성 공격력이 모두 더해진 걸 총 공격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이 총 공격력이 그 자기신의 캐릭터의 공격 정말 평타를 때렸을 때랑 스킬에도 퍼센트를 붙였을 때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데미지거든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하시고 유출을 하셨다시피 속성 데미지가 이제 그 속성 상태 이상의 영향을 끼치도록 제작은 되어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저분들이 느끼기에는 그 양이 상당히 미비한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팀과 지금 프로그램팀 뭐 여러 각자 내부에서 지금 이야기가 됐을 때는 이 부분은 좀 개선돼야 되겠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정을 잡는 중이고 곧 빠른 시일 내로 이 부분은 수정이 돼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약간 좀 도발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까쯤에 이제 개발자분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스탯 창을 열면은 총 공격력이 말 그대로 속성 공격력 플러스 물리 공격력을 합산한 게 총 공격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부 내용을 보기 전까지는 총 공격력만 일단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봐야 속성 공격력뿐만 아니라 물리 공격력이나 이런 것들이 표기가 다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무기 즉 보조 무기나 주무기 같은 안에 이제 랜덤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물리 공격력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효율이 가장 빛을 발하는 능력치예요. 이거 하나로 인해서 전투력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 점은 알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물리 공격력 퍼센트라는 게 말 그대로 총 공격력에 대한 물리 공격력 퍼센트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순수 진짜 물리 공격력만의 퍼센트를 의미하는 건지 그것도 좀 알고 싶네요. 이건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물리 공격력 퍼 옵션은 물리 공격력에만 먹는 게 맞아요. 예, 그래서 속성 공격력은 또 그 물리 공격력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적용이 미비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할지는 조금 또 논의를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스탯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명이 좀 부족해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인게임에서 이제 스탯 부분에 설명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뭐 어떤 식으로 이 숫자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작업을 진행 예정에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네,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 잘 됐고요. 그리고 많이 질문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일단 이제 저는 이제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요. 이제 가장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희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유저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네임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젠도 너무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현생을 즐기고 돌아와서 저녁에 방송을 하면서 게임도 하면서 이렇게 즐기는 편인데 돌아와서 이 게임을 즐기다 보면 네임드 잡다가 시간이 끝나요. 네임드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볼테온을 잡았어요. 볼테온을 잡으면은 그람을 잡았다고 할게요. 그람을 잡았어요. 10분 뒤에 볼테온이 뜹니다. 볼테온을 잡아요. 그럼 10분 뒤에 또 다른 게 떠요. 뭐 예를 들어서 헌터본바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뜹니다. 계속 10분 간격으로 네임드들이 계속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다른 컨텐츠들을 이용하고 싶은데 다른 컨텐츠를 이용하려면 또 다른 네임드가 뜨고
또 얘 레이드 중에 또 얘 네임드가 있어. 근데 내가 움직이고 있는 수동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걸 또 놓치고 싶지가 않아.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 게임을 도대체 네임드만 잡다가 끝나는 게임으로 남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고 많은 게임들에 대한 컨텐츠들을 제작을 많이 했잖아요. 레이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월드 컨텐츠 또 뭐 여러 가지 기간틱 등등 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뭐 만들어내셨는데 네임드가 너무 많이 떠서 이거에 대해서 시간이 소모가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되고 피로감도 장난 아니게 되고 이런 게 있는데 혹시라도 젠 타임을 늘려준 만큼 보상도 그만큼 더 2배로든 뭐든 늘려주게끔 해서 유저들의 피로감을 조금 덜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일단 추가 질문이신데요. 추가 질문은 이게 답변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당장 답변이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가지고 정말 분석가이신가? 사실 그 얘기를 정확히 하고 있었어요. 지금 피로도가 너무 높다. 네임드 젠이 너무 빨라서 그리고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랑 관계된 게 사실 네임드 드랍 확률 또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출연하는 횟수를 줄이고 그 확률을 올리는 방법을 사실 내부에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100%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게 사실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얼마나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는 아직 논의가 100% 된 건 아니라서 그 부분도 확정이 되면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Q&A는 이제 준비되어 있는 질문은 모두 좀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저분들께 시청자분들께 미리 말씀드리자면 돌발적인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나온 Q&A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질문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즉석에서 나온 질문들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 너무나 게임에 대해서 애정이 깊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들도 해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5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최대한 많은 유저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Q&A를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서 다양한 업데이트 소식과 함께 그리고 Q&A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업데이트가 준비가 되고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언제 게임 속에서 만나볼 수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들이 또 유저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모두 빠르면 한 달 내로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외에 좀 더 장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이제 11월 달에는 타루쿠 기지 형태의 신규 크로스월드 PVP 던전 컨텐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크로스월드 PVP 던전 콘텐츠면 구체적으로 어떤 그 내용의 콘텐츠인지 짧게 설명을 좀. 네, 그 길드 점령전이 이제 단판 형태의 전장이라면 이제 PVP 던전은 좀 더 긴 호흡으로 진행될 수 있게 준비 중입니다. 네, 또한 이제 길드 PVP가 가장 높은 수준의 보상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면 PVP 던전은 이제 서버 전체에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될 예정인데요. 이제 길드 점령전이 가디언님이 속하신 길드의 명예와 보상을 위해 싸운다면 이제 PVP 던전은 더 나아가서 같은 서버의 가디언님들과 서로 협동하고 응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그 많은 가디언 분들이 이제 만족하고 즐겁게 게임을 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소개해드린 업데이트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까지 함께 전해들었습니다. 네, 어느새 RS 100일 특별방송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규모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발표까지 해주신 우리 개발자분들의 소감과 그리고 유저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분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희 게임을 너무 좋아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과 같이 Q&A를 하면서 정말 저희가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라는 걸 깨달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더불어서 많은 의견들을 듣고 그리고 저희 게임을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전투 그리고 재밌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유저 여러분의 상원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런칭하는 날에 저희가 100일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많이 기대는 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유저분들이 남아 계시고 그리고 업데이트 좀 더 잘해서 이제 진행하게 됐고요. 이렇게 방송까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카카오 게임즈한테 많이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글을 처음 봤던 게 사실 런치하고 2주차 했는데 무기 복구권하고 합성 제도 정권을 2주차부터 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요청하실 줄은 몰랐는데 그래 늦었지만 이제 100일을 맞춰갖고 무기 복구권하고 그리고 합성 제도 정권도 같이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받아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해서 8강도 한번 성공적으로 뛰어보시고 발등교 슈트나 오퍼레이터도 한번 더 획득해 보시고 많은 시도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유저분들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또 게임하시는 분들은 또 보상을 많이 원할 수밖에 없긴 해요. 갖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인사 한 말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RS의 100일을 기념하기 위한 사전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니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디언님들을 위한 선물 그리고 스페셜 쿠폰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쿠폰의 사용 방법은 RS 공식 홈페이지 쿠폰 등록에 들어가시면 선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와 있는 링크는 유튜브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번 RS 100일 특별방송 쿠폰은 하나의 기장으로 한 번, 그리고 2023년 11월 22일 23시 59분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RS 100일 특별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개발자분들이 유저분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방송으로 이렇게 직접 소통하지 않아도 항상 또 공카 보고 계시고 항상 또 이제 민심 체크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관련된 이런 의견들 공카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개발자분들이 다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 게임도 즐겁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일 동안 사랑해주신 유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